자, 특수상대성 이론이라고 얘기를 하면은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 중에서 일반 상대성 이론 빼고 특수상대성 이론만 낼 건데, 일반 상대론은 물리 2에 있죠. 요거 이제 전체적인 구조가 전제 두 가지와 결론들로 이루어져 있는데, 특수상대성 이론의 결론 1번, 2번 전제가 뭐니? 첫 번째 상대성 원리라고 부르죠. 대답을 그냥 안 하는 거니 기억이 안 나는 거니 알아요? 이런 단순 용어는 좀 기억이 날만도 한데, 상대성 원리라고도 하고 갈릴레이의 상대성 원리라고도 하고 고전적인 의미의 상대성 원리라고도 부릅니다. 왜 자꾸 이렇게 말을 붙이냐면 상대성 이론하고 헷갈려서 그래요. 근데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 특수 일반, 갈릴레이의 상대성 원리라고 해서 좀 더 이제 딱 들으면 알아보기 쉽게, 구분하기 쉽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 특수상대론의 그 두 번째 전제가 되는 사실이 있습니다. 뭐? 야, 이건 알아야지. 풀어서 얘기하지 말고 제목을 알아야지. 이분 성함이 어떻게 돼요? 광속불변의 원리. 야, 이 정도 용어는 알아야지. 물론 수능에서 주관식이 안 나오니까 딱 보면 그거 하면서 이렇게 찍을 수는 있지만, 그래도 이 정도는 좀 알고 있으면 좋겠네요. 광속불변의 원리 해가지고 이게 두 가지로부터 이렇다는 전제하에 결론들이 도출된다라고 할 건데, 자, 상대성 원리, 고전적 의미의 상대성 원리, 갈릴레이 상대성 원리, 의미가 뭐예요? 의미가 옛날에 이런 실험을 했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배에 돛대 위에 올라가서 공을 가만히 놓으면 돛대에 따라서 딱 공이 떨어지는데, 배가 만약에 바다에서 항해 중이었다 그러면 얘가 가다가 여기서 놓으면은 공이 떨어진 동안에 배는 또 이동을 하니까 배 가판 위에 제대로 안 떨어지고 저기 뒤에 가서 떨어진다. 이렇게 얘기하던 이제 뭐 플라톤 또는 아리스토텔레스 그 설명을 쭉 따라가다 보면 얻는 결론들이 있었는데, 갈릴레이가 아니다. 배가 막 너무 출렁거리고 이렇지만 않으면은 가만히 이렇게 가던, 매끄럽게 가던 배 위에서는 떨어뜨리면 이렇게 뚝 떨어지게 된다. 그런데 밖에서 보기에는 그 상황에서 공이 이렇게 포물선동하는 것처럼 보일 수는 있을 텐데, 어쨌든 똑같은 자리에 또 떨어진다. 이거를 뉴턴식으로 얘기를 하거나 뭐 현대적인 의미로 용어를 써가지고 얘기를 하면은 등속운동하는 관성계죠. 배라는 관성계 속에서 얘가 정지 있을 때 하던 실험이 물리적으로 완전히 동등한 결과가 운동할 때도 나타난다. 등속운동할 때 관성계에서 나타나는 현상들은 정지 있을 때 하고 똑같은 이론이 적용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게 고전적 의미의 상대성 이론입니다. 상대성 원리예요. 이론, 원리 뭐 이렇게 용어 구분을 하죠. 이거는 긴 설명할 필요 없을 것 같아요. 그냥 그렇구나 하면 여러분 다 이해할 수 있을 거니까. 문제가 되는 거는 이 광속불변의 원리라는 거죠. 여러분, 광속불변의 원리 뜻 한번 설명해보자. 광속불변의 원리가 무슨 뜻이야? 여기서 보면은 말 뜻을 그대로 읽으면 빛의 속도는 변하지 않고 일정하다, 늘 똑같다라는 원리다라고 하는데, 보통의 제목들은 그렇게 해서 뜻을 풀이하면 어지간하게 맞는데 여기서는 그렇게 얘기하면 틀립니다. 자, 틀리다라는 거. 빛의 속도는 변하지 않는다. 잘 변하죠? 빛의 속도가 언제 변해요? 선생님 안 변하는데요? 빛의 속도 되게 잘 변합니다. 어떻게? 빛이 진공에서 지나가다가 공기를 통과하다가 물 지나가다가 유리 지나가다가 얼음 지나가다가 뭐 이렇게 하면은 속도가 자꾸 내질이 바뀌면 느려지죠. 유리, 다이아 이런 것 지나갈 때는 더 느려진다. 빛의 속도는 매우 잘 변합니다. 그래서 여기 광속불변의 원리는 말이 많이 생략이 되어 있는데,
진공 속에서의 빛은 일단 그 진공 속에서 지나가는 속도를 c라고 보통은 표현을 하면은 c 정확한 숫자보다도 그냥 대충 3억 미터 per sec, 30만 킬로미터 per sec라고 하자. 약 3억 미터 per sec라는 속도를 진공에서 가질 텐데 그런 빛이 어떤 강원이 운동을 해도 또는 그 빛의 속력을 측정하는 관찰자가 또 운동을 하고 있을지라도 그 빛의 속도를 진공 중에서 진행하는 빛이었다면 관찰자가 확인한 상대 속도가 관찰자에 대한 상대 속도는 이렇게 가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내가 이렇게 움직이니까 내가 보기 이렇게 보면 빛은 실제로 이렇게 움직이겠지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내가 관측하는 속도 자체가 돼야 돼요. 그 상대 속도는 C라고 그대로 얘기할 수 있다라는 것이 이게 광속 불변의 원리. 광원의 운동과 관찰자의 운동 상황과 무관하게 변하지 않게 똑같은 속력 값으로서 측정이 된다. 빛이 진공 중에서 지나가고만 있다면 이라는 것이 광속 불변의 원리죠. 관련해서 시험에서 나올 때에는 마이컬슨 몰리 실험을 잠깐 언급하는 경우가 있죠. 자, 마이컬슨과 몰리라는 사람이 이제 같이 공동으로 구상해서 실험을 했는데 이 실험의 목적은 뭐였다? 빛이 파동이라고 알고 있었습니다. 잠깐만 시험엔 안 나오지만 요거 먼저 잡을게요. 아인슈타인이 몇 년도에 태어나서 몇 년도에 죽었어요? 몇 년생이야? 79년생입니다. 1879년. 몇 년도에 돌아가셨어요? 아마 몇 살 때쯤 돌아가셨을 것 같다 싶으면은 덧셈하면 언제쯤 돌아가셨을 것 같니? 20몇 살에 돌아가시진 않았겠지. 1955년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래가지고 거의 80 다 돼서 일은 한참 지나서 돌아가셨는데 생각보다 최근 사람이에요. 엄청 옛날 사람까지는 아닙니다. 엄청 옛날 사람인가? 그래요? 그러는데 아인슈타인이 이때 사람인데 마이컬슨과 몰리가 그 실험을 했고 뭐 그럴 때 이 사람들은 언제 사람이야? 1900년대 초반까지 초중반까지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초반 정도까지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아직 아인슈타인이 젊었을 때 이런 실험도 하고 그러면서 1905년에 특수상대론, 1910년에 일반상대론 26살 때 막 특수상대론 막 발표하고 36살 때 막 일반상대론 발표하고 니들은 아무 생각 없지. 26살 때쯤엔 그럴 수도 있지 않나? 36살 때쯤엔 그럴 수도 있지 않나 싶은데 니들이 살아보면은 26살하고 36살들은 다 애기들이야. 야, 저때 저런 거 한다고 말이 안 되는데 모르겠습니다. 그러던 때였어가지고 상당히 최근까지 20세기가 다 되도록 19세기에서 20세기 넘어갈 때까지 빛은 파동인 줄 알았어요. 빛은 파동이라면 그러면 매질이 있어야 될 게 아니냐. 있겠지. 그러면서 매질에 이름까지 붙여놨죠. 에테르. 이 에테르를 찾자라고 해가지고 실험을 구상한 게 여기 반거울을 이용하는 간섭 실험계를 만들었는데 요것에 따르자면은 빛을 쏴서 반거울의 투과, 반사, 투과 뭐 이런 것에 따라서 검출기에 이렇게 갔다 온 빛 해가지고 경로가 달라지면은 그런 운동을 하는 동안에 빛이 지나간 부분이 이렇게 경로가 중간에 서로 다른 부분에 대해서 지나가는 동안에 속도가 달라질 수밖에 없어서 에테르가 여기 이렇게 지나가고 있다 이렇게 하면서 빛의 속도가 차이가 난 결과가 간섭문이 변화로 나타날 수밖에 없다라고 확인을 했어요.
자세한 내용까지는 뭐 그렇게 할 필요는 없는데, 그래서 여기에서 에텔의 존재를 확신하기 위해서 했던 실험으로서 중간 결론이 이러이러이러하게 된다면은 경로가 달라졌을 때 빛의 속도가 이쪽으로 갈 때 저쪽으로 갈 때 달랐을 것이므로 그것만 확인하면 간섭무늬로 나타나는 것에 의해서 에텔을 증명했다고 할 수 있다라고 그랬는데, 이 실험이 실패를 했죠. 아무리 정밀하게 해봐도 빛의 속도가 경로에 따라서 딱히 변하지 않는 거야. 그래서 이 실험은 실패를 했지만 아인슈타인은 여기에서 아무렇게나 움직이는 빛에 대해서도 누가 측정을 해도 어떤 식으로 상황에서 측정해도 맨날 똑같은 값이 나온다고? 그게 왜 그러냐면 그게 원래 맞나 보지라고 그냥 다르지 않은 결과난 거를 그냥 그게 원래 맞는 값인가 보지라고 이렇게 갖다 썼습니다. 왜 그렇다는 말에 대해서 얘기를 안 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그렇다는 걸 전제로 한다면 이런 일들이 벌어져야 한다라는 것을 크게 보면 한 4가지, 3가지, 4가지 정도 좀 세분화해서 보면 몇 가지 더 곁다리 결론들을 얻어냈는데, 그 결론들이 무엇이냐? 자, 결론. 일단은 동시성의 불일치 얘기를 하죠. 동시성의 불일치, 어떤 두 사건이 일어나야 됩니다. 두 사건이 일어났을 때 그냥 큰 개 사건 가지고는 이건 얘기하기 힘들고, 두 사건이 일어났다 누구나 그걸 확인했는데, 일어나긴 했는데 그게 동시에 일어났다고 생각한 사람이 있고 순차적으로 일어났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게 둘이서 관측 결과가 꼬이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는 둘이 싸우게 된다. 이거 동시성이 불일치하게 된다라고 그래요. 자, 요거 관련해서는 우리가 너무 유명한 교과서에서 그 예시로 보여주는 실험이 있죠. 자, 책 넘겨서 88쪽에 예제 1번 보면 뭐 이 모양 맨날 나오죠? A라는 사람이 우주선을 타고 있고요. 우주선의 정 가운데에는 전등이 하나 있습니다. 앞쪽, 뒤쪽, 머리 쪽, 꼬리 쪽에는 각각 빛 건축기가 있어가지고 빛이 왔다, 빛이 온 순간을 딱 정확하게 표시할 수 있는 아주 정밀한 기계가 있다라고 하는데, 이게 A가 보기에는 등속운동에서 정지해 있는 걸로 보이지 B가 보기에는 열심히 상당히 빠른 속도로 V로 오른쪽으로 움직이고 있었어요.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이제 A가 얘기를 하죠. 아, 내가 보기엔 내가 움직이는지도 몰랐다. 등속운동하고 있었는데 그걸 나 스스로 알 바가 없고, 내가 보기에는 여기서 나간 빛이 똑같은 거리를 요렇게도 C로 요렇게도 C로 가게 돼가지고 같은 거리 같은 속력으로 가니까 여기에 도착도 동시에 하게 되더라. 요거 동시였어요. 빛의 도달이 동시였어요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B는 여기 도착하는 이 꼬리에 도착하는 것하고 머리에 도착하는 것 사건 중에서 B는 무엇이 먼저 일어났다라고 얘기를 한다? 무엇이 먼저 일어났다라고 얘기를 한다? 꼬리에 도착하는 사건이 먼저 일어났다라고 얘기를 할 겁니다. 아니야, 빛이 꼬리에 먼저 도착했어 라고 B는 얘기를 할 거예요. 이게 왜 그러냐 그랬을 때, 자, B는 일단 이 광원이 움직이고 있었는데 광원의 움직임과 상관없이 어떤 지점에서 빛이 나왔다면, 예를 들면 광원이 여기, 꼬리가 여기, 머리가 여기 있었을 때 이 지점에서 빛이 나왔다면, 이게 광원이 움직이고 있던 거, 빛이 나간 다음에 이후에 또 움직이는 거 이런 거 상관없이 그 지점으로부터 빛은 B가 보기에 거기서부터 이렇게 가게 된다. 근데 빛이 여기서 나온 다음에 쭉 가는 동안에 얘들은 노니? 그게 아니라 이것들도 요만큼씩, 꼬리도 이만큼, 머리도 요만큼, 전구도 요만큼은 가기는 한다.
이렇게 가기는 한다. 그러다 보니까 이 지점에서 나온 빛이 가는 동안에 꼬리는 마중을 나왔으니까 빛과 꼬리는 만났고 머리는 도망을 갔으니까 아직 못 만났다라고 해서 좀 더 가서 만나겠지라고 해야지 되겠다. 그래서 꼬리가 빛이 먼저 도착한다라고 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런데 여러분들 이거 자체는 워낙 유명하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어떤 두 사건을 누군가가 관측을 했을 때 누구는 어떻게 했다, 누구는 뭐가 먼저 일어난 걸로 확인할까요?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손쉽게 판정하는 방법, 요령 알고 있어요? 어떻다, 어떻게가 먼저다 라고 하는 그 판단하는 손쉬운 방법 어떻게 되죠? 선후관계 판단하는 손쉬운 방법이 뒤가 먼저다 하면 되죠. 뒤가 먼저다 그러면 되겠습니다. 뒤가 먼저다라는 거를 읽을 줄 알아야 되는 건데 저렇게 생각을 또 할 줄 알아야 되는데 뭔 말이냐면 일단 이 말 자체만 알고 있으면 안 되고요. 어떤 두 사건이 벌어졌을 때 관찰자의 운동 상황에 따라서 누구는 A 먼저 B 나중에, 누구는 A, B가 동시에, 누구는 B가 먼저 A가 나중에 발생했다고 제각각으로 얘기를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두 사건이 동시에 일어났다라고 관측하는 사람을 어디서 잡아와야 돼. 사건 두 개가 동시에 발생했다라고 하는 그렇게 관측한 사람을 찾은 다음에 그렇게 내가 보기에 동시였어라는 이 사람을 이제 잡아온 다음에 그 사람에 대해서 나는 그런 식으로 관측을 하려면 내가 보기엔 너는 어떻게 움직이고 있었는지 운동 방향, 이 사람의 운동 방향을 본 다음에 그 사람의 운동 방향, 내가 보는 그 사람의 운동 방향 기준으로 두 사건이 상대적으로 뒤에 있는 것이 먼저다라고 봐야지 되겠다. 자, 여기서 문제의 조건이 아주 예쁘게 잘 나와 있어요. A가 보기에는 빛이 꼬리, 머리에 동시에 도착한다고 찾았네. 됐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이 일단 있는데 B가 보기에는 A가 오른쪽으로 움직이니까 얘가 봤을 동시에 벌어진 사건 중에서 상대적으로 공간상 뒤쪽에 있을 이 사건이 먼저 벌어진 게 되는 거다라고 이렇게 되는 거라고. 뭔 말이냐면 예를 들어서 땅바닥에서 가만히 하늘 보고 있는 B가 있어요. 근데 A가 우주선을 타고 가는 게 아니라 그냥 날아가요. 좋다고 막 날아갑니다. 날아가는데 저기에서 유성이 떨어져요. 뿅 떨어져가지고 여기 X 유성이 이렇게 가는데 놀랍게도 여기에서 또 다른 유성이 Y라는 운석이 뿅 가가지고 얘들이 여기서 놀랍게도 충돌을 합니다. 그런데 어이가 없게도 알파라는 유성이 또 이렇게 뿅 떨어져요. 베타라는 운석이 또 여기서 이렇게 가가지고 얘들이 여기서 또 충돌해서 미친 운석끼리 막 충돌을 합니다. 이거 말도 안 되는 확률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게 두 번 일어났는데 A가 이렇게 가다가 하늘을 보니까 여기저기서 꽝꽝 하면서 우직근 와장창 하면서 여기서 충돌이 동시에 일어나는 걸 관찰했어. 저거 보소? 그러면서 이걸 관찰을 했어요. 근데 뭔가 둘이 충돌한다는 걸 B도 보잖아. 그러면 B는 둘 중에 뭐가 먼저 충돌했을까? 알파, 베타, XY 누구의 충돌이 먼저였을까? 뭐라고 볼 것 같아요? 무엇끼리의 충돌이 먼저였을까? 어떻게 볼 것 같아? 요 충돌이 그냥 먼저입니다. 뭔가 충돌이 빠광 일어났다. 야, 저거 동시라고 보는 사람 누구니? 그랬더니 날아봤는데 내가 저거 동시인 것처럼 봤어. 그러면은 내가 보기에 너는 오른쪽으로 운동하니까 너의 뒤쪽은 왼쪽. 요 상황에서 왼쪽 사건이 먼저 벌어졌다 해서 이게 내가 보기에는 꽝꽝
꽝 하고 이게 차례대로 일어났겠다라고 하자는 겁니다. 이게 빛의 경로가 이렇게 가는데 이게 이렇게 와야 돼서 이렇게 만난다.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해가지고 오래 걸린다. 이런 거 판단할 필요가 없어요. 이렇게 임의의 방향에서 이렇게 날아가던 건 충돌하고 이렇게 날아가던 건 충돌하고 뭐 이래도 사건이 벌어진 위치에 따라서 내가 동시라고 봤으면 뒤쪽 사건이 내가 보기에는 먼저 일어났다 이렇게 하는 게 일반론이에요. 이렇게 되는 거다라는 거 여러분들 선후관계 판단하는 데 있어서 좀 알아두시고요. 자, 이렇게 되기는 하는데 예시 문제 1번에서 예제 1번에서 2번 한번 보면 바로 2번 A가 지금 그림상 우주선의 내부 가운데 부분에 위치해 있는데 똑같은 불이 켜지고 이렇게 하는 걸 할 텐데 A가 여기가 아니라 여기 벽에 기대 있었어. 였다면 이렇게 되는 상황에서 빛이 머리와 꼬리 중에 어디에 먼저 도착했다라고 봤을 것이다. 관측을 어떻게 했을 것이다. 문제가 이해가 돼요? 문제가 이상한데 싶어요? 얘가 여기 서기 귀찮아서 여기에 벽에 기대고 또 불 켜봐 하면서 이렇게 따당 도착하는 걸 이렇게 관찰을 하는 거야. 그러면은 똑같은 실험 한 번 더 했을 때 여기에서는 어디에 먼저 도착했다고 봤을 것이다. 또 동시에 도착했을 거다라고 봤을 거라고. 뭔 말하는 거냐면 혹시 이렇게 물어볼 때 오해하지 말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지구에서 달까지가 거리가 어느 정도 되는지 알아요? 약 40만 킬로미터 됩니다. 얘들 상식 없네. 지구 반지름이 몇 킬로니? 지구가 동그랗다는 건 알고 있어요? 지구 납작하지는 않다는 거 알고 있어요? 선생님 납작할 텐데요 하는 사람 나가. 그런 사람하고 수업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뭔가 그래도 상식이 맞아야지 수업도 따라가는 건데 지구가 동그란 건 알고 있죠? 반지름이 몇 킬로니? 약 6,400km, 6,380km 이 정도 됩니다. 지구의 둘레 길이는 몇 킬로미터니? 약 4만 킬로미터 정도 됩니다. 지구에서 달까지는 40만 킬로미터예요. 그런데에 그러니까 4억 미터예요. 빛이 지구에서 달까지 가는데 몇 초 정도 걸리겠어? 대략 1.3초, 1.4초 정도 걸려요. 그래서 상당히 그래도 왕래가 가능한 거리에 A, B, C라는 위성 행성이 줄지어 있어요. 여기에 빛이 가는 데에 1초, 가는 데에 1초 이런 정도 걸려요. 얘들끼리 그래서 친하게 지내요. 그냥 얼굴도 모르고 그런 게 아니고 여기에 알파, 베타, 감마라는 사람이 삽니다. 얘네들이 2021년 새해맞이 폭죽놀이를 하자고 그랬어요. 카운트다운 하다가 2021년 1월 1일 0시 0분 0초 딱 되는 순간에 여기서 폭죽을 터뜨리자 빠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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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자 그랬습니다. 그러면은 제 시간에 얘들이 폭죽놀이를 했을 때 A는 어떤 모양을 보게 돼 있어? 빵 하면서 저기 하늘을 보면 뭐가 어떻게 돼 있어요? 빵 하고 B 행성 위성에서 1초 뒤에 반짝 다시 더 1초 뒤에 C에서 반짝 이렇게 보이겠죠? 여기에서 불꽃을 터뜨렸는데 그 불꽃을 터뜨린 것이 나한테 관측대로 오는데 빛이 오는 시간이 또 1초, 2초 걸리니까 빵빵빵 보일 거다. C가 보기에는 어때요? C에서 감마가 보기에는 어때요? 거꾸로죠? 번쩍 1초 뒤에 번쩍 1초 뒤에 번쩍 이렇게 하죠. B는 번쩍 빠밤 하게 되죠. 이게 동시성의 불일치니? 멀리서 일어난 사건은 내가 실제로 관측할 때까지는 빛이 오는데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그만큼 더 나중에 보이게 된다 라고 하는 것이 동시성 불일치가 아닙니다. 여기 나오는 모든 내용은 어떤 사건이 발생했다라는 모습이
거리차 고려했을 때 나한테 실측될 때까지의 시간 또 딜레이 걸리는 거 고려했을 때 역산해서 동시에 이런 일이 일어났겠네까지를 다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물리학자들이 바보들이 아니에요. 뭐 A가 보기에는 A 프라임 보기에는 여기서 동시에 도착했더라도 그렇게 된 상황이 보이고 나서 나중에 관측이 되겠지만 A는 멀리서 왔습니다. 그러니까 동시에 일어났네 라고 다 안다는 얘기입니다. 1번에 괄호 2번이 그 얘기예요. A의 위치 자체 상대적으로 우주선 내에 정지해 있는 A의 위치 때문에 선후관계가 바뀌는 건 아니다. 다만 이런 건 있어요. 다만 여기에서 자 3번이라고 합시다. 바로 3번이라고 합시다. 요 안에서 A가 몸이 찌뿌둥해가지고 우주선 내에서 막 달리기를 하고 있어. 뭐 V 프라임 이런 속도로 달리기를 하고 있어. 우주선 막 이렇게 달리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얘는 어떤 부분에 빛이 먼저 도착한다라고 볼 수 있다? 뭐 똑같은 우주선 내에 있으니까 아무 상관없어? 그게 아니고 빛이 어디에 먼저 도착한 것처럼 달려가는 A는 봐요. 뛰어가는 A는 어디에 빛이 먼저 도착하는 걸로 본다? 이때도 마찬가지. 얘는 달려간다 했을 때 이 도착을 동시라고 관측하는 사람은 누구? 정지에 있었을 어떤 유령 A. 네가 달려가지만 않았다면 나는 아마 이걸 동시라고 봤었겠지. 근데 A가 우주선 안에서 또 뛰어가는 바람에 A가 보기에 요 유령 A가 어떻게 움직이는 걸로 보여? 이렇게 움직이는 걸로 보이겠죠. 그러면 동시라고 관측할 애의 내가 보는 움직임 뒤쪽인 머리에 도착하는 게 먼저라고 이 뛰어가는 A, 뭐 뛰어가는 C라는 사람은 같은 우주선 내에 있어도 다르게 관측한다는 얘기예요. 동시성에 대해서. 말 알아듣니? 학생들이 보다 보면 우주선 안에 있다, 밖에 있다 이거 가지고 동시성의 어쩌니 선후관계를 판단하려고 그러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안 깨려고 무슨 저런 거 가지고 다니는 거야? 훌륭하다. 훌륭합니다. 공교롭게도 내가 고등학생 때 지압봉 가지고 다녔어요. 학교에. 요만한 거 있지, 요만한 거. 모토도 해가지고 은색으로 된 거 혹시 아냐? 그거 가지고 다녔어요. 졸려 하다가 지압봉 가지고 잠 제일 잘 깨려면 어디를 지압하면 돼요? 해봐서 알잖아. 어디가 제일 잠이 잘 깨지? 먹고 씹으면 돼. 막 피나면서 막 잠 깨. 어디 지압하면은 될 수 있으면은 너무 아파 그게 아니라 아픈 뾰족한 지압봉이 좋아요. 어떻게 지압하면 잠이 그래도 잘 깨요? 안 해봤구만. 저거 폼으로 들고 다니는 건데 그 애들 위험용이지. 돈 내놔 하려고 하는 거지. 여러분들 알고 있으면 좋습니다. 잠 깨는 방법 중에서 볼펜으로 찌르고 이러는 거 난 참 하나도 안 깨더라고요. 아프기만 하고 잠도 안 깹니다. 지압봉으로 어디를 지압하면 제일 잠이 잘 깨더라? 졸린 건 어쩔 수 없지만 그나마 지압봉 땅에 놓고 발로 이렇게 하면은 그게 그래도 잠이 좀 잘 깨요. 하면서 이렇게 하고 있으면 잠이 좀 잘 깹니다. 안 깨요. 잠은 원래 안 깨는데 그나마 뭔가 찌릿찌릿 여기까지 톡 하면서 이렇게 발하는 게 그래도 잠이 잘 깨는 것 같아요. 아무튼 노력이 가상하고요. 자, 그래서 이렇게 동시성의 불일치 현상은 우주선 안에 있는 애들, 우주선 밖에 있는 애들 이런 거랑 아무 상관이 없어요. 어떤 움직임을 가지고 있는 게 어떻게 관찰하고 있는 거냐라는 것들을 각자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주선 안에서 달리기 하고 있는 사람이 봤을 때는 또 뽀개 움직이는 거랑 똑같은 거고, 이게 이제 동시성의 불일치, 뒤쪽 사건이 먼저다라고 하는 원칙으로 판단할 수 있는 선후관계의 판단이다. 다음 요거 먼저 얘기합시다. 우리 상대성 이론에 의하면 움직이는 물체는 길이가 짧아져요. 길이가 짧아진다. 길이 수축이라고 할 건데, 이거 내용은 상당히 쉽습니다. 가만히 있을 때 내가 측정한 길이가 고유길인데 움직이면 짧아진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그러는데 그래도 명색에 내가 물리학과 나와가지고 그냥 야 이거 외워 이럴 수는 없잖아. 여러분들한테 그래도 내용을 그래도 이해를 시켜주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물체가 있어요. 야, 움직이는 물체는 왜 길이 수축이 일어나니? 아, 그냥 일어난대요. 이렇게만 들었니? 아니면 내용을 좀 설명을 들어봤어요? 몰라? 그냥 알고 있어요? 길이 수축되는지도 몰랐어요? 그것까지는 아니고. 자, 봅니다. 어떤 물체가 있습니다. 물체에 요거를 길이라고 불러요. 요건 말하자면 높이가 되겠죠. 그러는데 얘의 길이는 사실 이 물체 전체가 필요하지 않아요. 요 아주 끝에 있는 입자, 요 끝에 붙어있는 입자 두 개만 있으면 중간 생략, 얘와 얘 사이의 거리가 이 물체의 길이에요. 거추장스러우니까 나머지 생략하고 요것의 길이가 이렇게 해가지고 두 입자 간의 거리다 라고 생각을 하자. 그게 여러분들이 보기에 일단 이렇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움직이고 있어요. 자, 그런데 여기서 얘기했었던 사건이라는 것은 맨날 뭐가 충돌하고 터지고 이래야 사건이 아닙니다. 가만히 있던 애가 흔들했다. 이것도 사건이고, 가만히 있던 애가 돌았다. 이것도 사건이고, 물체가 어떤 속도로 가다가 빠른 속도로 변했다라는 것도 그 가속되는 사건이 벌어진 거고 이런 거예요. 두 물체가 있었는데, 입자 두 개가 있었는데 여러분들이 보기에 얘가 사실은 물체인데, 이 물체가 빨라질 생각이야. 그래가지고 얘들이 자, 이 안에 타고 있는 애들이 야, 우리 빨리 가자 그랬어요. 입자들 각자가 빨라져야 되는 거지. 그런데 나머지 생략, 이 두 입자의 속력이 빠른 속도로 변해야 됩니다. 속도가 변한다라는 사건이 얘들한테 발생하면 저쪽으로 빨라진다는 사건이 발생할 거야. 나머지 생략, 두 입자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보기에 얘네들 중에 누가 먼저 빨라지는 사건이 발생해요? 여러분 보기에 왼쪽, 오른쪽? 얘들에게는 빨라진다는 사건은 어디에서, 누구에게서 먼저 일어나? 얘 스스로는, 그러니까 이 안에 타고 있는 사람을 생각하면은 모든 물체의 모든 부분이 동시에 빨라진다고. 얘와 얘도 동시에 빨라진다고. 근데 여러분들이 보기엔 동시에 빨라지지 않아요. 빨라진 사건이 누구한테 먼저 일어나? 뒤쪽 애한테 먼저 벌어진다고. 그러니까 어떻게 돼? 느린 속도로 가다가 얘가 빨리 가자 그랬더니 맞다 그러면서 얘가 그 다음에 뒤따라 빨라진다고. 어떻게 됐니? 둘 사이 가까워졌죠? 길이가 짧아진 겁니다. 그런 상태에서 상당히 빠른 속도로 가는데 너무 빨라. 천천히 가. 멈춰. 그랬어요. 속도가 느려진다. 바뀌는 사건 누구한테 먼저 일어난다고? 얘한테. 이쪽으로 가고 있으니까 뒤쪽이 여기잖아. 띵. 맞다. 얘는 좀 늦게 반응해. 어떻게 됐니? 물체 속도가 느려졌더니 도로 길이가 원래대로 돌아왔죠? 속도가 빨라질수록 길이는 많이 수축, 느려지면 원래 길이 고유지 길이로 돌아옴이 이래서 나타나는 겁니다. 물체의 높이, 폭은 여기 있는 분자와 여기 있는 분자 사이의 거리죠. 얘하고 얘 사이의 거리가 아니죠. 얘하고 얘 사이의 거리가 물체의 폭이에요. 입자 두 개를 떼냅니다. 자, 가다가 야, 우리 빨라지기로 했지? 위에 입자, 아래 입자 누가 먼저 빨라져? 이 물체가 가속이 될 때 누가 먼저 빨라져?
이쪽으로 가는데 뒤쪽이 내가 누구야? 그런 거 없죠. 얘들 사이엔 딱히 같이 빨라지고 특히 뭐 이쪽도 아닌데 뭐 얘들 사이 거리가 줄어들거나 늘어날 이유는 없다고. 그래서 뭐 물체가 빨라지면 빨라질수록 그 방향으로 압축이 되는 거지 물체 자체가 수축되는 건 아니라고. 움직이는 방향, 나란한 방향으로 압축, 수축이 일어난다. 이걸 길이 수축이라고 하지 부피 압축 이런 말을 쓰지 않는 겁니다. 축소 이런 말을 쓰지 않는 거죠. 뭐 했어? 요 원칙 따라서 입자들의 그 가속 또는 감속, 운동 방향과 속도 변화 뭐 그런 것들의 선후 관계에 따라서 길이 수축이 일어난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네. 조금 더 응용하면은 이런 것까지도 할 수 있습니다. 어떤 관찰자가 보기에 이렇게 뭐 세모 모양의 단면을 가지는 물체가 이렇게 가고 있었어. 근데 이 사람이 보기에 이게 중간에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갈 거야. 이 세모가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갈 겁니다. 그러니까 어느 순간 이 물체의 운동 방향이 오른쪽인 것에서 위쪽으로 바뀔 거야. 자, 이게 원래 가던 방향에 대해서 이렇게 잘라보면은 누가 먼저 이쪽으로 가니? 이게 세모, 사다리꼴, 세모라는 입자들의 집합이라고 봤을 때, 블록들의 집합이라고 봤을 때 얘네들이 내가 보기에, A가 보기에 모두 같은 속도로 이렇게 가고 있었는데 얘네들이 딴 데보다 이렇게 봤더니 아, 세모가 위로 가고 있네 라는 모습이 최종적으로 보였어. 근데 그렇게 되기까지의 중간 과정에서 누가 먼저 위로 운동하기 시작을 해요? 얘가 먼저 위로 운동하기 시작을 한다고. 그래가지고 얘가 위로 운동을 하고 그 다음에 얘가 운동하고 얘들 아직 운동하고 해가지고 중간에 물체가 이렇게 생겨먹은 때가 한 번 있습니다. 물체 모양이 이렇게 생겨먹게 바뀌는 때가 있어요. 물론 그러는 와중에 이건 움직이느라고 수축됐던 길이니까 이렇게 움직이면 이쪽 방향 운동이 없어지니까 이렇게 늘어났다가 이렇게 짜부됐다가 이쪽으로 움직이니까 이 길이도 이제 또 수축이 일어나는 그런 중간 과정이 필요하고 그래서 사실은 이게 아니라 나중에 이런 게 위로 가고 있는 게 관측이 되겠지. 그래서 모양이 중간에 이렇게 되는 때도 또 있습니다. 이거 가지고 그냥 하는 거야. 별거 없습니다. 똑같은 얘기 계속 하는 거야. 근데 하다 보니 재밌죠? 물리가 이렇게 재밌습니다. 물리가 이렇게 재밌어요. 그 매력에 빠져서 물리학과 가고 그렇게 하면은 이제 나같이 되는 거죠. 이런 여기까지만 듣고 물리학과까지 가지 마세요. 이렇게 됩니다. 자, 길이 수축에 대해서 동시성 불일치와 함께 얘기하면 이렇게 설명할 수 있었어요. 다음 시간 팽창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자, 시간 팽창은 우리 수능에서 너무 쉽게만 나오기 때문에 그렇게 깊게 하지 않을게요. 각자가 가지는 생체 시계, 시간의 흐름에 대해서 정확하게 측정할 수 있는 그런 물체들이 사람마다 각자 시계가 따로따로 있다고 생각을 했을 때 내가 보기에 움직이는 사람이 들고 있는 시계는 내 시계보다 항상 천천히 가요. 온 세상에서 내가 제일 억울한 거지 나보다 항상 움직이는 사람들은 나보다 시간이 천천히 간다. 나만 나이를 먹어. 나만 후딱후딱 늙어. 그럼 너도 움직이면 되지 않냐? 내가 움직이면 나 스스로는 또 정지해 있는 걸로 보기 때문에 내 시간이 딱히 천천히 가지 않아.
나만 하는 거 없이 나이만 먹고 있어. 딴 사람들은 느긋하게 천천히 잘 늙지도 않고 이렇게 되는데, 말하자면 그런 것처럼 보이는 효과가 시간 팽창이다라고 생각하면 되겠다. A가 보기에 B의 시간이 뭐 얼마나 간 것처럼 보이느냐, 뭐 어쩌고 저쩌고 뭐 이런 문제들 있죠. 그런 것들은 항상 그렇게 생각하면 되고, 하지만 억울할 필요 없는 게 그 사람이 보기에는 자기가 시간이 제일 빨리 가고 우리들의 시간이 천천히 가는 걸로 보일 거다라고 하는 일견 모순돼 보이는, 여기서 쌍둥이 패러독스가 나오게 되죠. 쌍둥이 가면은 뭐 네가 천천히 간다며, 네가 시간 천천히 간다며, 그럼 누가 진짜 형이고 누가 나이를 빨리 먹는 거야, 뭐 이렇게 되는 거. 그런 게 이제 쌍둥이 패러독스죠. 쌍둥이 패러독스는 어떻게 해결되는지 알아요? 쌍둥이 패러독스가 뭔지는 알지? 뭔지는 알죠? 아, 도대체 그럼 쌍둥이는 누가 먼저 어른이 되는 거야? 모순이잖아 라고 하는 건데, 쌍둥이 패러독스는 어떻게 해결하더라? 뭔가 완전 모순인 것 같은데 어떻게 해결하더라? A가 보기에는 B가 꼬맹이로 남아있고 나만 어른 되고, B가 보기에는 내가 어른이 되고 B는 꼬맹이로 남아있는 이런 모순인 상황이 발생하게 될 거다 라고 하는데, 아인슈타인이 딱 등장을 해가지고 이 모순, 양립할 수 없을 것처럼 보이는 이 모순을 어떻게 해결하더라? 아, 얘가 보기엔 그 말이 맞는 거고 얘가 보기엔 또 그 말이 맞는 거라서 이게 양립할 수 있다라고 하면서 원래 그런 거 동시에 다 되는겨 그러면서 아무 문제도 없는데 그러면서 넘어가죠. 모순처럼 보이는 두 현상이 왜 동시에 성립할 수 있어? 얘네들이 태어나자마자 떠났으니까 안 만날 거라서 괜찮아요. 서로 모순인 것처럼 보이는 그런 관측 결과를 가지고 있어도 얘들이 만나서 야 일로 와봐 임마 이렇게 하면 문제가 생기는데, 아 가는구나 둘이 서로 안 만난다면 아무 생각이나 하고 살아도 괜찮다라는 이상한 철학적 주제까지 또 얘기를 하게 됩니다. 시험에 안 나오니까 이 정도까지만 얘기를 할 거예요. 일단은 자, 그래서 길이 수축, 시간 팽창, 질량 증가, 가만히 있을 때보다 움직이는 물체는 질량이 늘어난 효과가 나타난다. 여러분 이게 길이 수축하고 상관이 없습니다. 이게 이만큼의 질량이 보존되면서 이렇게 쪼그라들면 이거는 밀도 증가가 되는 거지, 그거 말고 움직이면은 질량 자체가 증가한 효과가 나타난다라고 하는 거라서, 길이 수축되면 이렇게 압축되니까 당연히 질량 증가하는 거 아니야? 그건 밀도 증가고, 그 말고 실제로 부피도 작아지지만, 길이 짧아지고 부피도 작아지만 질량 자체도 똑 커지는 게 질량 증가 효과고요. 그리고 질량 에너지 등가, E는 mc 스퀘어. 어떤 물체가 아무리 차가워도 열 에너지를 안 갖고 있어도, 아무리 느려도 정지에 있어서 운동 에너지가 없어도, 포텐셜을 계산할 수 없어도 질량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에너지를 어느 정도 가지고 있는 거다. 정지 에너지, 질량 m 곱하기 c 스퀘어 해가지고 대신 E는 mc 제곱이라고 해서 이제 에너지로 변환 가능하다라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물체 운동 에너지는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또 구할 수도 있으며 뭐 이런 얘기들 나오는데, 뭐 관련해서 여러분들 간단하게 88, 89쪽 90쪽에 예제 5번도 풀면 좋은데 88쪽, 89쪽에 예제 1번을 했으니까 2, 3, 4번 풀어보면서 잠깐 쉬는 시간도 가집시다.